그래서 이 순서만 바꿔야 되는데 채소나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겁니다. 그럼 혈당이 전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나 생선, 계란,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이것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음식들이죠. 자, 이걸 조금 먼저 드시고 나면 이제 위장 안에 채소와 단백질 이런 두부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백미가 들어와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특히 50대 이상인 분들이 가장 조심하면 좋은데요. 삼시세끼가 아닌 하루에 한 끼 한식을 하자입니다. 네, 하루 한 끼 한식.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시는데요. 전혀 배고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자, 한국영양학회에서 기준하는 하루의 탄수화물의 양은 고작 130g입니다. 사실 고혈압, 고지혈증, 이 당뇨병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은 아닙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훨씬 나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의 건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혈액이 끈적끈적한 게 이 당뇨병이죠. 그리고 혈액에 있는 당분이 지방으로 변한 게 고지혈증이고, 이렇게 지방과 당분이 가득한 혈관이 혈류가 잘 흐름이 안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삼시세끼 꼭 뭘 드시죠? 밥을 드십니다.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과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밥, 빵, 면, 떡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과자와 디저트를 또 케이크류를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당분이 굉장히 넘쳐나게 돼요. 천천히 혈당을 상승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또 남아있는 당분을 또 빠르게 내리다 보니까 나 당 떨어졌어 하는 저혈당 증상이 오게 됩니다. 당분을 또 얼른 보내야 하다 보니까 간에 저장을 하게 되니까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것이 또 계속 흘러 넘치다 보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면 이 세 가지 증상들을 모두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예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당뇨병은 혈관병입니다. 자, 혈관병이기 때문에 서서히 모세혈관도 무너지게 되고 대혈관도 무너져서 왜 당뇨 합병증이 무섭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뇌망막에 변성을 일으키고 또 신장 사구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장 질환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병이 하나 있죠. 치매가 있죠. 바로 이 뇌혈관도 좁거나 또 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매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문제인 심근경색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2주 만에 이 혈당 관리 식사법만 해도요. 2주 만에 LDL 수치도 정상이 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도 당뇨 200에서 120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고 당뇨 약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게 되는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의 한국인의 밥상 두 가지 원리를 잘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네, 빠르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네, 백미나 흰 밀가루가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백미 대신 뭘 드셔야 되죠? 네, 현미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복합 탄수화물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곡식만이 통곡식만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과일도, 채소도, 버섯류, 해조류도 복합 탄수화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혈당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 탄수화물을 먹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순서를 바꾸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하실 때 밥을 항상 먼저 드시죠? 특히 밖에서 드실 경우에는 현미가 맞나요? 백미가 맞나요? 백미를 한 숟갈 먼저 드시니까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쭉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바꿔야 되는데 순서만 바꿔도 좋은데 어떻게 바꾸느냐. 첫 번째로는 채소나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겁니다. 그럼 혈당이 전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나 생선, 계란,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이것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음식들이죠. 자, 이걸 조금 먼저 드시고 나면 이제 위장 안에 채소와 단백질 이런 두부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백미가 들어와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드시는 경우 참 많잖아요. 밖에서 드실 때는 건강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음식 순서를 바꾸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 드시라고요? 채소 그리고 두 번째 네, 단백질류. 세 번째 밥을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특히 50대 이상인 분들이 가장 조심하면 좋은데요. 삼시세끼가 아닌 하루에 한 끼 한식을 하자입니다. 네, 하루 한 끼 한식.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시는데요. 전혀 배고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자, 한국영양학회에서 기준하는 하루의 탄수화물의 양은 고작 130g입니다. 원래 하루에 그렇게 많이 먹도록 우리 사람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도록 정해졌는데, 우리가 삼시세끼를 한 공기씩 계속 먹다 보면 300g 넘게 탄수화물을 먹기가 쉽고, 간식을 또 먹고 또 빵을 또 먹고 과자를 먹으니까 늘 초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혈당 안정된 이후에 이전에 먹었던 우리 음식들이 우리 몸의 혈액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혈액 정화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혈액 정화. 네, 자, 고지혈, 그다음에 뭐 당뇨, 그리고 고혈압 모두 다 혈액의 흐름이 혈액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를 맑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은 뭐 피에 있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 온몸에 이 피가 잘 건강하게만 흘러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느냐, 바로 해독 습관인데요. 제가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될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자, 근데 24시간을 이 우리 몸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배출의 주기와 섭취 주기와 동화 주기라는 아주 균형 잡힌 리듬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 배출의 주기는 말 그대로 내보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시죠? 화장실에 가시죠. 이게 내보내는데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이 8시간에는요, 우리 몸이 내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보내기 가장 좋은 음식, 바로 물입니다. 물. 네, 수분과 그리고 수분 위주의 음식이 좋습니다. 네, 수분은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는 거는 다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수분 위주의 음식이 무엇일까요? 네, 수분이 90%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네, 과일은 씹는 순간 채소보다도 더 씹을 게 별로 없죠. 거의 90%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일부 식이섬유와 또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과일 습관이라는 책에도 썼는데, 아침 과일 500g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아침에 과일 500g을 먹어야 될까? 방금 말씀드린 수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과일은 무려 9대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라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죠. 거기에 5대 영양소를 추가하면 비타민,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리고 6대 영양소까지 하면 이제 식이섬유가 있고요. 뭐 7대 영양소다 하면 이제 물이 있는데요. 저는 이 8대와 9대까지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과일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사실 8대, 9대 영양소인데요. 이 8번째 영양소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항암 영양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네,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죠. 또 항산화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자, 밥, 빵, 고기, 우유에는 항산화 영양소가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과일 그리고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달콤한 이 과일을 먹는다면 이 8대 영양소까지 다 먹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9대 영양소.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이 바로 효소, 엔자임이라는 성분입니다. 네, 사람의 몸은 늘 이 효소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의 몸에는 무려 12,000가지가 넘는 효소가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거리고 또 고개를 끄덕거리고 또 알아서 내 몸이 혈액순환과 또 폐호흡이 늘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효소 반응입니다. 네, 효소는 우리 몸에서도 당연히 생산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할수록 훨씬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이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현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효소는 음식을 통해서 먹어주면 훨씬 더 이로운데 바로 과일은 우리가 쪄서 먹지 않잖아요. 어떻게 먹죠? 그냥 생과일로 먹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생과일의 형태로 씹어서 먹는다면 효소를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일은 아침 공복에 식사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과일로 드시고 또 과일 한 접시 정도를 점심과 저녁 식전에도 한 번 더 드시면 더 빠르게 혈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혈액이 더 빠르게 맑아지고요. 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굉장히 평생의 숙제잖아요. 자,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살이 더 잘 빠지게 됩니다. 자, 과일 식사를 하면은 살 빠진다. 처음에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데요. 실제 해보면 상당히 혈당이 안정이 되면서 포만감이 느껴지고 또 밥을 먹었을 때 저혈당으로 뚝 떨어지는 그 어지러움증이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만 해도 한 10kg에서 15kg까지 빼신 분도 계시고 그냥 꾸준히 편안하게 막 독하게 마음 먹는 게 아니고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꿔서 1년 정도 안 해도 20kg 정도 감량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황금비율 식사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아침 과일 습관 실천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